어린 딸을 데리고 재혼한 이후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50대 여성. 처음엔 두 아이 모두 예뻐했던 남편이 점점 둘째를 편애하기 시작해서 속상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갈등까지 겹쳐서 결국 두 아이를 데리고 훌쩍 유학을 떠났는데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는 남편의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방문을 모두 닫아야 직성이 풀리고 샤워기 물 트는 방향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집이 감옥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이에요. 요즘 이혼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또 재혼도 많죠. 자, 오늘 제보 주신 우리 가족분은 바로 재혼한 50대 여성인데 15년 전 어린 딸을 데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네, 맞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재혼하던 무렵에 이 딸이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도 재혼이었는데 그 남편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전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남편은 홀몸이었습니다. 처음엔 합치고 나서 남편이 이 딸아이를 굉장히 예뻐했고요. 아이도 새아빠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남편이 자기를 똑 닮은 아들을 누가 봐도 더 좋아하고 편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 첫째 딸은 눈치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좀 네. 그렇다 좀. 네,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너무 잘 사는 커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재혼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가정 중에서 보면 아이들 문제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데려온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데려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오늘처럼 한쪽에 데려왔고 또 새로운 이제 둘만의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상대방의 아이를 좋아하다가 새로운 아이가 또 태어나면 아무래도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다가 이 부부관계가 갈라지거나 나빠지면 또 이 아이도 같이 갈라지거나 나빠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은 2번, 3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이 딸도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막 예뻐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좀 커지면서 이제 애가 좀 늦게 자니까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술집도 나가는 그런 애처럼 왜 이렇게 늦게 자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남자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좀 마르고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는 좀 젊어서 키도 크고 좀 이제 덩치도 있고 이런데 조금만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눈치를 주고 또 혼자서 초콜릿을 먹고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통 때리면서 너 왜 이 초콜릿 혼자 먹니? 동생 좀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커가는 아이한테는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결국 이 아내분, 제보자분은 결심을 했다고요? 이 아이 편애하는 것도 편애하는 거지만 다른 갈등도 있어서 이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둘째가 한 5살 됐을 때 외국에 유학을 좀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학 가는 비용은 해외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남편이 좀 지원을 해줬다고 하고요. 유학 기간 동안에 잠깐씩 아이들 데리고 방학에는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남편이 또 휴가를 내서 아이들 보러 와서 중간중간에 왕래는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을 해외에서 아이들과 이 제보자는 같이 지냈대요. 그러다 올해 귀국을 했는데 얼추 계산을 해보면 첫째는 그렇다 쳐도 아직 둘째는 유학을 마칠 나이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기러기 가정이라고 기러기 아빠인데 사실은 남편이 1, 2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니 해외에 있는데 돈 안 보내주면 있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둘째는 어릴 때 갔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있고 싶어 했지만 첫째는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근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무런 경제적 지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내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도 뭔가 좀 모아놓은 게 있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진짜 제보자가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국하니까 남편은 이미 은퇴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남편이 일명 삼식이인 겁니다. 집을 너무 좋아해서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붙어 있는데 이 삼시세끼 그러다 보니까 밥도 챙겨줘야 하고요. 살림하는 아내랑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귀국 직후에 2~3달간은 정말 남편이 아무 데도 나가질 않아서 24시간을 아내랑 붙어 있었는데 그때 그 시기를 아내는 감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자, 감옥.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신발장 그 현관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방문 다 닫고 창문도 열려 있으면 다 닫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서 부엌은 이제 딱 한 바퀴 돌아요. 약간 좀 섬찟한데 부엌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없는 동안 이제 부엌 생활을 어쨌든 하긴 하잖아요. 아무리 남자라도. 네. 근데 자기가 세팅해 놓은 이런 게 이제 제가 옴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씩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스타일로 자꾸 고집을 해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네. 자, 8년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려니. 네. 아, 이거 힘들죠.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도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계속 붙어 있으면 너무 사실은 갑갑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8년이나 떨어져 있었죠. 원래 이 여성들 사이에서 부엌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엌을 두 명이 같이 주도권을 갖다 보면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엌 주도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부엌을 10번 넘게 하루에도 들락거리고 전기 기회 스위치마다 끄고 조리 도구 위치 계속 옮기고 바닥에 떨어진 물도 막 닦아요. 아마 이런 걸 보면 되게 깔끔하고 살림 잘하나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깔끔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식을 꼭 고수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부인한테 맡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사연자가 제일 거슬리는 거, 제일 싫은 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딱 들어오면서 딱 그 제일 싫은 게 그 혀를 차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거를 매일 매 순간을 듣는 일상이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귀에 거슬리잖아요. 이게 항상 그 본인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18, 딱 욕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은배 팀장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 아내분이 정말 책을 써도 될 정도라면서 1시간 넘게 쏟아놓은 에피소드 무궁무진 그중 일부를 자,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별별 극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아내 역할의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아이고, 왜 또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제발 그 문 좀 냅둬. 음식 냄새 나가라고 문 열어놓은 거야. 아이고 날도 추운데 문 열면 난방비 나간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그것도 틀면 안 되나? 아이고 진짜. 그거 틀면 시끄럽잖아. 애들 지금 TV 보잖아. 또 공부하잖아. 그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 왜 돈 타령이야. 그리고 나 차키 왜 안 줘? 애들 픽업하려면 운전해야 돼. 아이고 아직 한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더 적용을 해야 돼. 교통법규 다 바뀌었어. 사고 나면 이 어쩔 낀데. 찌 아이고 진짜. 그리고 운전할 때 제발 욕 좀 하지 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툭 하면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침 뱉고 정말 창피해.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간섭, 집착, 편견 이 3종 세트 남편 왜 그러는 걸까요?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은배 팀장님부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이 심한데 저는 집에서 쯧쯧 하는 거 이거 없어요. 진짜?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하나는 가지. 뭐냐면 주방이나 식탁에 잘 불을 켜놔요. 제 집사람이. 나는 불을 끄며 다닙니다. 불 아우, 끄는 거. 짜증나. 아우. 아니 전략을 해야죠. 또 하나 진짜. 이 물건을 아무 데나 올려놓는 거예요. 전 보기만 하면 무조건 치우거든요. 짜증나.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치우지 마. 아. 제발 좀 불 좀 끄지 마. 나는 액션으로 하지. 샤워기는 샤워기도 오래처럼 제가 뭐라고 하죠. 어떻든 간에 저는 액션으로 합니다. 찌찌거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은퇴하셨잖아요. 네. 24시간 같이 계시잖아. 아니죠. 왜? 전 아침에 운동하러 6시에 나가죠. 진짜? 저녁에 늦게 가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자,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이 부부 한동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냥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혼하고 싶으신 건 아니니까. 워낙에 맨 처음에는 아이에 대한 문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문제를 넘어서서 뭐 살림의 문제, 말투의 문제, 뭐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좀 다 생기셨어요. 게다가 좀 중년으로 또 넘어가셨잖아요. 양쪽이 다 갱년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조절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대화가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타협 지점을 찾아야 되고 또 남편께서는 이제 아내가 돌아왔으니까 아내의 역할을 인정해서 본인이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순간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변호사님, 네. 이 남편분이 네. 지금 집에서 왕따가 되게 생겼대요. 자, 요거는 뭐 법률적 얘기는 아니니까 좀 제 개인적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좀 집안일을 좀 같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간섭하기 마련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집에 뭐 이렇게 쥐가 돌아다녀도 별말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하, 그만큼 거의 믿고 별말 안 하. 근데 그거는 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무관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강한 거는 문제가 되지만 집안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남편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적당히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모님은 그러면 야 인간아 신경 좀 써 집안일에 막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전혀 간섭하죠. 전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간섭을 안 해서 제발 좀 신경 좀 써. 근데 둘이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간섭 안 해주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전 눈 감고 다닙니다 집에서. 아, 정말? 눈 감고 다닙니다 이렇게. 아유. 예. 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니가 가라님 두 분 다 서로 완전 외로우시겠어요 하셨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내분 일하시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말괄량이 삐삐님 이혼한 이유가 다 있다. 전처가 현명했네. 이런 얘기도 주셨지만요. 농업은 마음님 잘 모르겠네요. 답답해할 필요 없이 그냥 돈 벌러 가시는 거 어떨까요? 캐로로님 아내분이 나가서 버시고 남편을 살림시키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